자, 카운터 페이지입니다. 현재 카운터 페이지에는 이 my count 제로 값 그리고 하드 코딩된 제로 값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게 카운트 이 제가 플로팅 액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를 변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다가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context read 하고 카운터. 자, 카운터가 카운터 프로바이더에서 가져오죠. 카운터 하고 인크리먼트를 하면 이 리드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되죠. import 프로바이더 임포트 하면 우리가 컨텍스트 리드 카운터 하고 인크리먼트를 하면 요게 카운터 밸류를 인크리먼트를 하죠. 근데 여기다 저희가 리드를 쓴 거는 이 버튼은 이 값이 변할 때 리빌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계속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리드를 썼죠. 요게 과거에 자주 쓰이던 형태는 이거였었죠. provider of counter 그다음에 context listen false 하고 increment. 자, 이렇게 쓰는 거랑 거의 동일한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context read counter increment를 하면 이 카운터에 인크리먼트 펑션이 호출이 돼가지고 이걸 1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값을 읽어와서 값이 변할 때마다 새로 리빌드를 할 거예요. 이 제로를 리빌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하냐면은 달라 이렇게 하고요. 컨텍스트 watch 카운터 하고 카운트 밸류를 보면 요게 증가할 때마다 여기 값을 리빌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카운트 밸류가 이제 변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니스테이트에서 시작하자마자 이 카운트 값을 좀 변경을 좀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init state를 여기다가 state 하고 뭘 할 거냐면요. my count는 context read. 자, 우리가 이제 이 레미가 만든 거 카운터가 아니라 저기 그 뭐죠? 프로바이더의 그걸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그 이니스테이트에서 read 펑션을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read 펑션을 써도 된다라는 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펑션 콜 호출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건 listen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my count 10 my count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ontext read counter 하고 increment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init state 그러니까 이거를 렌더링 할 때 처음에 바로 increment를 호출을 해서 count 값을 1 증가시키고 그 my count에다가는 그 1 증가된 값 플러스 10을 해서 my count에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count 값은 저기 1이 되고, 그죠? 시작하자마자 1 증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my count 값은 11이 돼야 되겠죠. 자, 과연 그렇게 되는지. 자, 우리가 여기 state value 변환시키니까 hard restar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카운터를 딱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에러가 쫙 나죠. 자, 이 에러가 바로
이 에러입니다. Following assertion was thrown while dispatching notifications for counter 해서 set state or mark needs build call during build라고 돼 있죠. 여기에 여기서 나온 거를 this 여기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this inherited provider scope counter widget cannot be marked as needing to build because the framework is already in the process of building widget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있는데 또 그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다 알아서 뭐 시스템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뭐 사실 시스템에서 모두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에러를 고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의도가 그러잖아요. 카운트가 처음에 1로 시작하고 my count가 11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에러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음 렌더링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 widgets, binding, instance, add, post frame callback. 자, 하고 요거를 요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핫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핫 리스타트 하고 자, 제가 카운터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count 1, my count 11 하면서 여기에 디버그 컨솔에 아무 에러도 표시가 안 됐죠. 자, 요게 아까 파워포인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게 한 프레임을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dd, post frame, 프레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callback, 처리를 할 callback을 더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빌드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이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future delayed 하고 duration 하고 seconds 0 라고 하고요. 여기 callback을 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context read 여기다 넣고 제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막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핫 리스타트 하고요. 자, 카운터 우리가 왔어요. 자, 동일한 결과를 얻죠. 그러니까 이게 퓨처 딜레이드를 우리가 하면 이게 퓨처를 호출을 한 거잖아요. 그 퓨처는 여기서 이니스테이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케줄링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에이싱크니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라 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상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의미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여하간에 인스테이트에 쓸 때는 뭐 저는 뭐 이거를 그냥 인터체인저블 하겠어요. 어떤 때 이렇게 썼다, 어떤 때 이렇게 썼다 하는데 뭐 그게 대부분 잘 의식을 안 하고 쓰긴 하지만 어떤 거를 써도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 몇 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것도 코멘트하고 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context watch counter 하고 여기다가 my count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해볼게요. 컨텍스하고 t를 안 넣네요. 뭐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에러가 날 것 같아요. 여기에 watch에 count 하고 플러스 10 하면 이게 보면 저기 뭐 신텍스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인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watch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드 이후에 그러니까 watch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떤 밸류 스테이트를 watch를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위젯을 다시 빌드하려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위젯 트리 바깥에, 빌드 바깥에서 와치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핫 리스타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카운터 탁 하면 이렇게 뻘겋게 그냥 아예 에러가 나오죠. 자, 요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try to use context watch outside of the build method or update callback of a provider. 그리고 여기는 뭐 이게 실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it doesn't make sense. 의미가 없다는 거죠. rebuild widget when the value obtained changes. 그 밸류가 그 다른 어떤 위젯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리드를 써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테스트를 해 볼게요.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드 스타트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리드가 아니라 여기에 watch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리드 아까 해봤으니까 watch 하면 이 경우는 제대로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카운터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값은 나왔지만 또 약간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여기에 보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그 메시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Try to use context watch count outside of the build method or update callback of a provider 라고 나왔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 watch를 하는 거는 이걸 계속 쳐다보는 거니까 add post frame callback을 걸었다고 해도 이 프레임에서 그 add post frame callback이 끝나고 나서도 이거 watch하라는 거니까 이게 빌드 메소드 밖에서 와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와치를 쓰는 경우에는 이 인스테이트에서는 이 경우가 저 경우가 받지 않는다 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my count는 지우고 여기에 watch에 incremen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hard restart 하고요. 자, 카운터 눌러볼게요. 자, 그래도 마찬가지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드 외에 밖에서 제가 어떤 스테이트의 체인지를 계속 watch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코멘트 아웃을 해놓고요.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건 플러스하면 이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이상으로 그 인스테이트에서 이 콘텍스트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페이지가 뜰 때 바로 내가 이제 다이얼로그를 보여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다이얼로그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에러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 다이얼로그 페이지로 가볼게요. 핸들 다이얼로그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 화면이 딱 나오자마자 다이얼로그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니스테이트에서 쇼 다이얼로그를 바로 한번 호출해 보면 어떻겠나. 쇼 다이얼로그
컨텍스트 빌더 텍스트 return alert 빌더 alert 다이얼로그 하고요. 컨텍스트 컨텐트 텍스트 하고 제가 여기서 B careful no decrement 버튼 뭐 이런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how 다이얼로그가 이게 이제 이 화면에 진입하지 말자.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타트하고 다이얼로그 딱 하니까 이게 이런 메시지가 떠요. 좀 굉장히 길죠? Dependent inherit with of exact type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여기에 얘를 보면 여기에 요거를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changes the value of the sim 요게 요 메시지였네요. 뭐 value of sim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내가 뭐 빌드를 하고 있는데 뭘 또 빌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쇼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 위젯이잖아요.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젯 위에 겹쳐서 표시되는 위젯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겹쳐서 표현할 그 위젯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려라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자, 요걸 피하는 방법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위젯 바인딩 인스턴스 add post frame callback 하고 show dialog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벌써 떴네요. 근데 이거 다시 하고 제가 다이얼로그를 탁 눌렀어요. 자 그러면 be careful no decrement button 이라고 이게 떴는데 아무 에러도 안 나죠. 그리고 밑에는 제로 돼 있고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count 하고 context read 자 read 펑션 하려면 저희가 port provider 자, 하고 context read 하고 타입이 counter counter provider 하고 점 count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context read counter incremen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제가 hard restart 하고 다이얼로그 그러면 이게 리드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 try to use context read inside either a build method or the update callback of a provider라고 있죠. 이거 뭐라고 했냐면 this is unsafe to do so. Instead consider using context watc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읽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watch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제가 hard restart 했고요. 자, 다이얼로그 하고 그러면
뜨자마자 be careful, no decrement 버튼 나오고 제가 count 하면 value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뭘 할 거냐 하면은 이 count 값이 3이 되면 값이 3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띄우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값이 이제 3인지를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 빌드에서 이 값이 3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if context text read counter 하고 count가 3이면 show dialog 하고 context text 하고요. 그 다음에 builder context button alert dialog content text array 하고 count b3.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메시지가 날까요? 자, 제가 핫 리스타트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이얼로그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try to use context read inside either a build method or the update 했고 this is unsafe to do so. Instead consider using watch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메시지가 if you use context read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썼다면 만일에 as a performance optimization the solution is instead to use context select 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요 메시지예요. Try to use context read inside. 근데 if you use the context read voluntarily as a performance optimization, the solution is instead use context select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context select를 한번 써볼까요? context select 하고 counter c.count 3이면 이거를 보여줘라 라는 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리셋하고 자, 다이얼로그 자, 이게 화면에 진입하자마자 다이얼로그를 보여줘라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future delayed 제로 마찬가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unhandled exception, 패키지 insertion 해가지고 쭉 뭐라고 나왔냐 위에를 살펴보면 에러가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 thrown building handle dialog page 했는데 요게 뭐에 해당되냐면 the following assertion was thrown during thrown building handle dialog page 했죠. 그래서 set state와 mark needs build called during build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this overlay widget cannot be marked as needing to build because the framework is already in the process of building widget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빌드 메소드에서 show dialog를 바로 빌드 메소드 이렇게 show dialog를 바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빌딩 프로세스에 있는데 또 뭔가를 그리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widget binding instance add frame add post frame callback 하고 자
이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이얼로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이런 에러가 났어요. The following assertion was thrown during a scheduler callback. Try to use context select outside of the build method widget. 이라고 나왔죠. 참 이거 좀 황당하죠. 이게 처음에 context read 썼다가 그 리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context select 쓰고 context select 써서 widgets binding instance add post frame callback을 하니까 context select를 outside of build method에서 쓰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서 쳐야 되는 건지, 그리고 any usage other than inside the build method widget are not supported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물리적 위치 사항은 이 context select를 build method 내에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add post frame callback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build method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이걸 표시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uild method 바깥에 있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widget binding을 묶기 전에 context read를 했더니 select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더니 또 에러가 나왔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만일에 여기에 제가 context watch count는 context watch count 예, 여기 괄호 보였군요. count는 3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상은 context select랑 동일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리스타트 하고요. 자, 다이얼로그. 자, 동일하게 나왔죠. outside of build metho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스케줄 해가지고 이게 build method가 끝난 이후에 이게 실행이 되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context read count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꽤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다이얼로그 들어갔어요. 자, 이제 어떤 에러도 안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진입하자마자 이 오버레이 위젯을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냥 똑같이 같이 표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래 거를 디스플레이 하고 나서 이거를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자 하니까 그래, 카운트 이제 3 됐고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위젯스 바인딩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위젯이 어떤 페이지가 처음에 디스플레이 될 때 동시에 표시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페이지의 렌더링이 프레임의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표시를 해주게 한 거고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빌드 메소드 중간에 처음에 이게 위젯 바인딩이 없었을 때 빌드 메소드를 하는 와중에 쓰게 되면 빌드 메소드 끝나기 전에 다시 그리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제가 context select도 썼고 context watch도 썼지만 이게 add post frame callback에 들어가면 이 빌드 메소드가 이미 끝난 이후에 스케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 메소드 바깥에서 이런 행동이, 이런 액션이 벌어진 거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컨텍스트 리드를 쓰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으니까 스테이트가 변화할 때 내비게이트를 하는 경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내비게이트 페이지, 뭐 아직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내비게이트 페이지로 가면 현재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드 컨텍스트 이런 걸 쓸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더, 자, 임포트 하고요. 자, 현재 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컨텍스트 watch 카운터 하고 카운트, 자, 여기 카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ontext read counter increment.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리스트 시키고 다시 내비게이트 페이지로 들어가면 원하는 이제 카운트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카운트가 3이면 이 아더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빌드에서 우리가 요 카운트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if context read counter 하고 count가 3이면 navigator push 하고 material page route 여기에 context material page route 하고 빌더죠. 빌더 context text return other page. 자, 벌써 근데 에러가 나오는 게 이제 심상치 않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핸들 다이얼로그 페이지에서 이미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빌드 안에 바로 리드를 쓰면 뭐가 나오냐면 인사이드 빌드 메소드에서 네가 일부러 썼으면 이거는 셀렉트로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저희가 셀렉트로 바꾸면 예상한 게시피 여기서 제가 셀렉트 하고 카운터 c count 는 3 이렇게 하면 에러는 없어지지만 제가 이게 다시 딱 하는 순간 other로 가긴 했지만 이 에러가 뜨는 거는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regex binding instance add post frame callback 하고 이걸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도 뭐 앞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마찬가지 에러가 나오겠죠. 자, 하드 리스타트하고 내비게이트. 자, 벌써 여기서 나오네요. 컨텍스트 셀렉트를 빌드 메소드 바깥에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와치를 써도 마찬가지라는 걸 앞에서 봤고요. 여기서 컨텍스트 리드 카운트는 3이면 이 아더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트 하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아더 페이지로 이제 갔죠. 아무 에러도 안 나고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프로바이더를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이 상당히 좀 이런 에러가 나오면 참 고치기가 어렵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였었냐면 set state를 부르고 가령 이제 로딩 인디케이터를 뭐 가령 이제 true에서 false로 바꾸고 여기서 뭐 이제 뭐가 충족이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든가 다이얼로그를 표시하라고 하면 이런 에러가 고질적으로 나가지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참 별의별 짓을 다 했었거든요. 가령 이제 future delayed zero를 줘서 안에다가 아까처럼 뭐 콜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아주 100ms 정도 기다리게 하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편법들을 많이 썼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이제 이런 에러가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좀 막 찾기가 어렵죠. 특히 프로바이더가 3점대에서 4점대로 넘으면서 많이 사실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함이 더해졌어요. 더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쓸 때는 뭐 read, watch 이런 펑션 없이 provide of context 에다가 뭐 listen false 있고 만인 거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 에러가 나왔을 때 상당히 처음에 잡는데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add post frame, callback 이런 메소드를 쓰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제가 오늘 한 것들에 많이 보시면 원타임 액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레이를 표시하는 쇼 다이로그, 그다음에 쇼 스낵바, 그리고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하여튼 뭐쇼 바텀 뭐 바텀식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거죠. 오버레이 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는 이 처리를 하는데 보시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어, 플러터 블락에서는 블락 리스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락 리스너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리버파드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던 리버파드에서도 보면 프로바이더 리스너라는 걸로 둬가지고 그런 액션에 있어서 별도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거를 그냥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둬버린 건데 뭐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 때문만에 뭐 리버파드나 이제 저기 뭐 블락 프로바 아니 그러니까 플러트 블락으로 뭐 넘어갈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제 회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dd, post frame, callback 이 메소드는 현재 프레임이 완성된 이후에 callback을 실행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현재 프레임이 완성됐다는 것은 일단 화면에 그려진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UI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실행을 빌드 이후로 디퍼, 그러니까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setState나 mark, needs, build와 같은 그런 어떤 에러가 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메소드 이름이 처음에 입에 저는 잘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제 나름대로 이 메소드를 어떻게 불렀냐면 add 하고 좀 쉬고 post frame 좀 쉬고 callback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레임이 아니라 포스트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끝난 후에 실행될 콜백을 더해라 라고 이렇게 저는 어,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비교적 기억이 쉽더라고요. 자,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헤비 프레임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